다음에 4번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보니까 지구기사지, 이 지구기사지를 입안이나 수립은 같은 말이죠? 자, 입안한다. 누가 입안합니까? 자, 입안권자. 자, 정리합니다. 원칙은 누구예요? 원칙은 6명, 그죠?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운수.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인천시다. 자, 인천시에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입안은 누가 해요? 입안은 당연히 예, 인천시장이 하겠죠. 6명.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장이 해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누가 하겠어요? 김포시장이 하죠. 당연히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관할구역장이 한다. 그래서 예, 1번 보니까 6명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인접한 관할구역이 포함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인접한 관할계획이 포함될 때는, 자, 그때는, 예, 어떻게 위반해요? 자, 협의해서, 인접지가 포함된다. 자, 예를 들면, 예, 우리 인천하고 김포시에게 연결되는 도로 놓을 거예요. 이럴 때는 협의해서, 누가 협의해서요? 인천시장과 김포시장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해라. 그죠? 근데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협의가 안 될 때. 자, 같은 도 안에는 뭐 있어요? 도 안에는 시군이 있죠? 시군이 있는데 여기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또 나타나야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지정해주죠? 위반할 죄. 누굴 지정해줘요?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한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협의가 안 된대. 서로 이제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지정하는데 여기는 협의가 안 돼요. 안 되면 도지사가 야 인천시장 네가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지사는 여기는 오면 여러 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 못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적이 시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이때는 국장이 누구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여기에 있는 자 인천시장이나 김포시장 중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보면 예, 원래는 관할구에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접 관할이 포함될 때는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에 정하고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해주고 예,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이들 중에서 관계되어 있는 이들 중에서 지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구 복과도 6명이죠. 그래서 6명이 원칙적인 위반권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예, 6명만 할까요? 예, 국장은 못 할까요? 국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장은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장이 위반할 때는 관할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죠.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이게 이제 뭐 서해안 고속도로 막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거기가 포인트겠죠? 시도에 걸쳐 용도적, 용도구역,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 번째는 국장이 시장군수에게 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불응해요? 여기 우리 관할구역장이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한다. 그러면 그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죠.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국가계획 이상의 시도에 걸쳐 조정 요구에 시장군수가 불응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나요? 도지사도 할 수 있대요.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시장군수 요청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죠. 이제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 안에는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에 걸쳐. 거기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하려고 해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면 그때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권자를 정해봅니다. 그러면 자 위반권자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를 서열 정리를 하면 6명에다가 2명까지 하면 8명이죠. 근데 8명을 어떻게 서열 정리했어요? 국장이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또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권자의 구청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구청장은 아니죠. 계획은. 네, 특광시장 나오니까 구청장은 나오면 안 되고. 또 주민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네, 주민은 할 수 없죠. 행정계획이니까. 주민은 뭐 할 수 있어요?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위반 기준입니다. 그러면 위반할 때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 위반을 할 거 아니에요. 위반할 때 이런 관리계획 지구기사지 위반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광역 기본에 부합돼야 된다. 상위 계획이 있으면 상위 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부합. 그리고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관리 계획 도서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 관리 계획은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위반해야겠어요? 아니면 균등 위반해야겠어요? 차등 위반해야죠. 인구가 1000만이 되는 서울하고 인구가 2만도 안 되는 군하고 같은 내용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더 문제죠. 그러니까 차등 위반하라. 그리고 네 번째,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네 가지 딱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 위반 기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위반의 특례입니다. 특례. 방금 전에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광역기본에 부합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광역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도 있을까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니은번은요. 진하게 표시된 거 보니까 위반 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원칙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인천시장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인천시장이 이걸 위반하려고 도를 넣으려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도 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위반하잖아요. 기열지입하고 위반합니다. 근데 위반했던 내용을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위반권자가 위반을 할 때 거치는 행정 절차. 여기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거치는 절차예요. 그런데 위반권자가 필요하면 이 관계된 행정기관회장이나 관계행정기관회장과도 중앙행정기관회장과도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협의할 수 있다. 원래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이제 협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특례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반 시 뭐 할 수 있다고요? 협의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반 제한입니다. 주민의 위반 제한. 주민의 위반 제한은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네,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구나. 자, 그래서 위반할 때 뭐 위반 제한은 꼭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주민은 위반권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위반권자는 될 수 없죠. 행정계획은 아까 이들이 위반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주민은 이 위반을 하는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더라. 제한할 수 있더라. 그죠?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다 제한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5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놓으셔야겠죠? 자, 위반 제한할 수 있는 내용 어떻게 외웠어요? 진하게 표시된 거 읽어보면 빠른 순서로 읽어보면 기지산대입 주민이 기지산대요. 기지산대입 주민이 기지를 산대요. 기지산대입 이거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 도로 좀 놔주세요. 그죠? 기반시설. 지가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셔서 부동산 일할 때 제일 많이 제안할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그러고 계획에 이런 것 좀 반영시켜주세요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기지. 자, 산은 뭡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개발진흥지구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한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뭐라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습니다. 네,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 용도지구에 대체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한대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리고 좋은 거. 5번 입지 규제죠. 이건 좋은 거라고 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기지산 대입 기억합니다. 근데 제한할 때 그냥 오다 갔다가 제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한서를 첨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첨부하고 또 뭐까지 또 첨부를 해야 돼요?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기억하셔야겠죠.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때는 다음 구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동의를 얻을 때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제외한다. 거기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고 제외한다. 그러면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 동의 얻어서 제한하라고 그러는데요. 5가지 기지산 대입할 때 얼마큼이냐면 기반 시설은 얼마예요? 기반 시설. 요놈만 5분의 4예요. 요놈만 5분의 4. 요놈만 5분의 4. 기반시설만 5분의 4.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런 기반시설은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여기는 5분의 4. 나머지 지산 대입은 다 3분의 2.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 대체, 그리고 또 최근 들어온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도 3분의 2. 그래서 이제는 다 3분의 2.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요. 클로버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산업유통개발지구. 그런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하래요. 자,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예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면적은 1만 3만 미만이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를 좀 할 수 있는 보존지역이지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그리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러면 방금 전에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삐리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50% 이상이다. 뭐가 차지하는 부분이요?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50% 이상일 것. 그런 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 동의 및 요건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합니다. 밑에 주민은 여기서 주민이란 이해관계인 다 포함하죠. 주민은 이방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방권자는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영 여부 결정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한하면요. 반영 여부 통보하는데 몇일 이내 통보하라고요. 여기는 이방권자는 45일, 60일 아니죠?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합니다. 다음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반영 여부 통보는 45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제한을 하면 그래서 이방 결정에 반영이 되면 누가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이에요? 제한자가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목차가 비용 부담 가능 이렇게 써놨어요.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를 시험에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무서워서 제한하겠습니까? 아니죠?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의 위반 제한에 관련된 규정은 시험에 참 잘 물어봅니다. 관리 위반할 때 우리 주민의 적극적 참여 제도이기 때문에 잘 물어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수 있는 내용 5개도 기억하시고 근데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 이런 건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녹지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싸게. 근데 제발 저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게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법에 정해진 이런 내용들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권자도 배우고 위반 기준, 위반 특례, 주민 위반 제한 그리고 또 위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천시가 이거 위반하려고 해요.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냥 위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반할 때 거기 보니까요.
예, 진하게 표시된 거 표, 이제 절차 있는데, 여기만, 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조사의 기.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열람을 통해서. 열어서 보고 의견 있으면 의견 제시해라. 열. 그리고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지. 그리고 입 하죠. 그래서 지구기사지를 위반하는 절차는 기열지입. 그죠? 기열지. 방역도시. 그리고 기본계획은 기공지수 그랬잖아요. 기열지. 수립이나 위반은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다면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다르잖아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열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기열지입. 그죠? 위반해서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절차? 이거 결정은 다 똑같잖아요.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절차는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승인도 광역 기본도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협심결, 기열지입, 협심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